지금 받으시는 그 검진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검진은 빨리 받을수록 좋다는 말, 75세 이후에는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7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 그리고 75세에 접어드신 분들이 절대로 모르고 넘어가선 안 될 생명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반드시 시청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봅시다. 사연을 통해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로버트 브라운입니다. 미국에서 40년간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한국에 정착해 지금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의료기기 관련 일을 했고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을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검진은 빠를수록 좋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아왔고 혹시라도 놓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75세를 넘기신 분들에게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보고 있는 것은 그 검진이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해상도 CT, 조영제 검사, 내시경, 전신 PET 검사, 과도한 혈액 검사, 이 5가지는 젊은 사람과 다르게 노년기에 받았을 때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미국 의료계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점점 인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고해상도 CT 검사의 위험성. 당신도 폐에 그림자가 좀 보인다고 하면 무섭지 않나요?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82세 존 스미스 할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오신 분으로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번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CT 찍으라고 하길래 그냥 찍었는데 또 보자고 해서 지금 벌써 3번째 찍으러 가는 중이야. 그게 고해상도 CT라는 건가?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럽고 숨이 찬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정기검진에서 폐 쪽에 아주 작은 그림자가 보인다며 고해상도 CT를 찍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별일 없어도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이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검사 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몸이 CT를 1번, 2번 받을수록 괜히 기운이 빠지고 속도 더부룩하고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했지만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해상도 CT는 일반 X-레이보다 무려 100배 이상 강한 방사선이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은 몸 안에 축적되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처럼 75세가 넘은 몸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장기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검사를 받아도 몸이 받는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결과는 대부분 지금은 괜찮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면 또 찍고 또 찍고 그 사이에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존 스미스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찍자고 하면 안 찍을 수도 없잖아. 괜히 안 찍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더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존 씨, 겁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75세가 넘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검사는 다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되는 몸인지 먼저 생각하고 지금 꼭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먼저예요. 미국에서도 점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고해상도 CT처럼 방사선이 강한 검사는 증상이 없는 이상 함부로 반복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침이 오래 가거나 숨이 가쁘거나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 의사와 상의해서 X-레이로 1차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 꼭 지금 필요한가요?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검사인가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영제 검사에 숨겨진 다른 면을 보아라. 아유, 내가 그때 조영제만 안 맞았어도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 말을 꺼낸 건 독일에서 온 제 친구 안드레아스 밀러 76세였습니다. 그는 원래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등산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꼼꼼히 챙기던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안드레아스가 갑자기 얼굴이 노랗게 뜨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병문안을 갔더니 그렇게 활발하던 사람이 침대에 누운 채로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로버트, 나 이번에 MRI 찍으면서 조영제 주사 맞았잖아. 근데 그날 밤부터 토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신장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큰 병이라도 생긴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조영제 부작용이었습니다. 조영제?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늘 아무렇지 않게 넣어주는 거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조영제가 몸에 들어가는 과정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알아봤습니다. 조영제란 몸속 장기나 혈관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정맥 주사로 넣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영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60대, 70대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느려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상태에서 조영제가 들어가면 신장이 그걸 다 배출하지 못해 몸에 남고 그게 오히려 독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부작용이 검사 당일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며칠 뒤 조용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 사시는 김영희 아주머니 74세가 그러시더군요. 어머,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찍고 나서 며칠 동안 몸이 막 나른하고 얼굴이 붓고 이상해서 다시 병원 갔더니 신장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영제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물어봐요. 신장 수치 괜찮나요? 혹시 이거 꼭 지금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영제를 쓰는 검사는 CT, MRI 중에서도 정밀 촬영이라며 권유가 많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조영제는 나이 들수록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의학계가 점점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예전에 조영제 맞고 어지럽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경험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가 있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검사인지, 지금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이 판단은 병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시경 검사의 치명적 부작용. 위내시경 검사 진짜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며칠 전 제가 사는 아파트 옆집 이현수 아주머니 77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말투는 기운이 없더라고요.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지난주에 수면 위내시경 받고 나서부터 계속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어요. 병원에선 정상이라고 하는데 몸은 영 정상이 아니에요. 그 순간 작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랑 가까운 토마스 윌리엄스 형님 82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형님은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늘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야 종양 같은 것도 초기에 잡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내시경 받고 집에 돌아온 날 밤 갑자기 피를 토하셨어요. 놀라서 응급실에 갔더니 내시경 검사 도중 점막에 상처가 생겨 출혈이 난 거였어요. 수면 내시경이었는데 깊이 잠든 상태에서 기구가 들어가다 보니 작은 상처 하나가 큰 출혈로 이어진 겁니다. 75세가 넘으면요, 몸이 정말 예민해집니다. 특히 위나 장처럼 연약한 조직은 젊었을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시경 같은 침습적인 검사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면 내시경에 쓰이는 약물도 호흡기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숨이 멎거나 의식,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의사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너무 습관처럼 권하고 환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찍고 끝날 줄 알았던 검사가 조직 검사를 해보자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하며 계속 반복되고 끝이 없습니다. 몸은 검사에 지치고 마음은 불안에 잠식됩니다. 그렇다면 내시경은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의학계에서는 위암 내시경은 74세까지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75세에서 85세까지는 도움이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은 위암 내시경 검사에 따른 합병증 우려가 커서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대장암 내시경은 더 엄격해서 75세까지만 권고합니다. 75세까지 꾸준히 검사를 받으셨다면 이후 대장암 검진의 효용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합니다. 80세가 넘으면 환자가 건강해도 대장암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증상이 분명할 때, 이를테면 속이 심하게 쓰리거나 갑자기 체중이 확 빠진다든지 혈변이 나온다든지 하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위암, 대장암 병력이 없다면,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내시경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병원에 가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이가 이미 78세인데 증상도 없는데 꼭 내시경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기다려도 괜찮은가요? 의외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십니다. 물어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안 물어보면 검사는 계속됩니다. 네 번째 PET 검사의 함정. 로버트 씨, 요즘은 몸 전체를 한 번에 찍는 검사도 있다네요. PET인가 뭔가. 그거 받으면 속이 다 시원하대요. 며칠 전 동네 목욕탕에서 장영호 어르신 79세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마리아 가르시아 씨 76세, 스페인 출신. 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요. 저희 딸이 그러던데 PET 찍으면 암을 조기에 싹 다 찾아낼 수 있다네요. 미국에서도 많이 한다면서요. 비싸긴 해도 한 번쯤은 받아두는 게 좋대요. 이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죠. 전신을 한 번에 정밀하게 본다니 안 받으면 괜히 무언가 놓치는 것 같고 받아야만 안심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데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프랑스 출신 피에르 뒤퐁 형님 78세은 그 PET 검사를 받고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 검사 결과에서 폐에 뭔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정확히 보려면 CT를 더 찍어야 한다. 조직 검사도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3개월 후에 또 보자.
그렇게 시작된 정밀 검사들이 무려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체력은 떨어지고 마음은 불안에 시달리고 결국 병은 없다는 결론만 남았죠. 피에르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나는 병이 없었는데 검진이 병을 만든 셈이지. PET 검사는 정말 정밀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들까지 전부 이상 소견으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석회화, 미세염증, 흉터 같은 것들이 의심 부위로 분류되면 추가 검사, 조직 검사, 반복 검사로 이어지는 거죠. 더구나 PET 검사는 많은 방사선이 온몸에 퍼지는 검사입니다. 75세 이후엔 우리 몸이 방사선을 견디는 힘도 줄어듭니다. 한 번의 검사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검사는 건강보험도 안 되는 고가 검사입니다. 피에르 형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쓰고 시간 쓰고 기운 빠지고 결국 남는 건 걱정뿐이었어. 그 말에 한국인 박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혹시 큰 병을 놓치면 어쩌나 싶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검사라는 건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야 그걸 확인하는 거지. 몸이 멀쩡한데 미리 파고드는 건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검사는 언제나 필요할 때 증상이 있을 때 받는 것이지 불안해서 받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PET 검사는 특별한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다면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밀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다 본다는 말만 듣고 덥석 받기엔 몸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그 검사 이후에 다른 검사가 줄줄이 따라붙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혈액 검사와 약물의 악순환. 로버트 씨, 제 약 좀 봐요. 내가 지금 하루에 먹는 약이 10개가 넘는다니까요. 며칠 전 동네 친구 송민국 씨 75세가 약봉지를 펼쳐 보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엔 고지혈증 약 한 알이었는데 지금은 혈압약, 위장약, 진통제까지 약만 먹다 하루가 다 가요. 제가 물었죠. 아니, 민국 씨, 도대체 왜 그렇게 약이 늘어난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정밀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거든. 그냥 한 달만 약 먹어보자길래 시작했지. 근데 약 먹고 나니까 속이 쓰려서 위장약이 추가되고 어지러워서 또 다른 약이 붙고 이제는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겠어. 이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건 전 세계 고령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조금만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나도 약부터 시작합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마치 수치가 정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병이 되는 약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당연히 변화합니다. 넘으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수치가 조금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 있어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병으로 단정하고 약으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스스로 조절할 기회를 잃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민국 씨도 그러시더군요. 약 먹을 땐 뭔가 억지로 눌러놓는 기분이야.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수치를 꺾어놓는 느낌. 맞습니다. 약은 몸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해결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약이 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의사도 환자도 약을 끊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는 겁니다. 하루 30분만 천천히 걷기, 짠 음식 줄이고 채소, 섭취 늘리기, 늦은 밤 간식 줄이기. 이런 변화만으로도 수치가 충분히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병원에 가져가 상담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해보세요. 의사도 도와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약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믿는 겁니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몸이 계속 피곤하면 그건 아직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조금 높아도 몸이 가볍고 생기가 돌면 그건 몸이 스스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무리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 지키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검사가 괜히 받은 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해상도 CT, 조영제 검사, 내시경, PET 검사, 정밀 혈액 검사,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별해서 받아야 하는 검사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위암 내시경은 74세까지만 권고됩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75세에서 85세까지는 도움이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은 위암 내시경 검사에 따른 합병증 우려가 커서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장암 내시경은 75세까지만 권고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유럽 소화기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5세까지 꾸준히 검사를 받으셨다면 이후 대장암 검진의 효용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80세가 넘으면 환자가 건강해도 대장암 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검사 결과보다 더 정확한 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식욕이 줄었는지, 잠은 잘 오는지, 기운이 도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지, 그 감각이 가장 솔직한 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병원을 믿기보다 병원과 내가 함께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의사에게 묻고 따지고 내 몸의 반응을 스스로 느끼고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깨닫고 건강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 친구들께, 형제 자매께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